자, 통통스 사회문화. 이번 주는 희소식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번 주는 영상이 2개입니다. 왜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사회 계층 구조가 조금 더 양이 많기 때문에 사회 계층 구조는 2번에 걸쳐서,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이동입니다. 사회 이동, 의미, 사회 계층 구조에서 개인 집단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 계층 간의 이동을 하는 걸 사회 이동이라고 하겠죠. 혹은 계층 내의 이동도 사회 이동이 될 수 있고. 특징, 전근대 사회보단 근대 이후 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 근대 이후에는 신분제가 폐지됐죠. 즉 사람들 간의 계층이 훨씬 더 다양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야. 그전에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이동이 제한됐었겠죠. 2번째, 폐쇄적 계층 구조보다는 개방적 계층 구조의 사회에서 사회 이동이 뚜렷하다. 당연한 소리겠죠. 이거는 계층 간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으면 이 계층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겠죠. 같은 동일한 계층 내에서만 이 이동이 가능하겠지만, 이 개방적 계층 구조에서는 다른 계층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동일한 계층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니까 훨씬 더 잘 나타날 수 있고. 3번째, 농촌 사회보다 도시 사회에서 뚜렷함. 농촌보다는 도시 사회가 훨씬 더 계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농촌은 전통적인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좀 보수적인 형태가 자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 이동이 좀 제한되어 있거나 혹은 사회 이동을 할 계층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에 비해서 도시는 계층도 다양하고 계층 이동하는 사회 이동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너그럽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죠. 그다음 4번째, 사회 이동이 활발하면 구성원들의 성취 동기가 높아지고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 즉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사회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노력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노력을 점점 하다 보면 그 노력이 결국엔 사회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당연히 사회가 발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사회 이동의 유형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동 방향에 따른 유형,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 수평 이동은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 수직 이동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수평 이동은 동일한 계층 내 이동을 하는 거, 동일한 계층, 같은 레벨에서 이동을 하는 거. 예를 들자면 인사팀의 대리였다가 재무부의 대리가 되는 거. 대리에서 대리가 되는 거니까 같은 계층이죠. 다음, 계층적 위치 변화는 없다. 레벨이 같으니까. 수직 이동은 다른 계층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이동. 그래서 상승 이동, 하강 이동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대리에서 부장이 되는 상승 이동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부장에서 대리가 되는 하강 이동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는 계층적 위치 변화가 있는 이동이겠죠. 이동 원인에 따른 유형,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서 계층 이동이 발생하면은 개인적 이동이 되고요. 이것은 사회구조적 변화와는 무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열심히 일해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경우,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니까 개인적 요인이죠. 그에 반해서 구조적 이동, 급격한 사회 변동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계층이 이동할 경우에는 구조적 이동이다. 사회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신분 제도가 폐지되어서 내가 천민, 노비였다가 평민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구조적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세대 범위에 따른 유형입니다.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이 있는데, 세대 내 이동은 한 생애 내에서 계층이 이동을 하는 걸 말해요. 개인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평사원이었다가 대리였다가 과장, 점점점 계층이 이동을 하죠. 한 사람의 삶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계층 이동을, 사회 이동을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한다면, 세대 간 이동은 두 세대 이상에 걸쳐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잘 살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위치였다면 그 자녀가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사회적으로 몰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세대 간 계층이 변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 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의의라는 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사회 이동이 일어날 경우에 사회 이동의 가치는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다.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 밑에 계층은 영원히 밑에 계층이어야 되고 위의 계층은 영원히 위의 계층이어야 돼. 즉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수직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계층 사람들이 불만이 많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다음 두 번째, 사회 이동의 가능성은 계층 구조의 개방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계층 구조의 개방성이라는 건 폐쇄적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 우리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개방적 계층 구조라는 건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형태의 사회를 말하는 거겠고, 폐쇄적 계층 구조라는 건 수직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지표가 된다. 다음 두 번째, 사회 계층 구조입니다. 사회 계층 구조를 나누는 기준이 다양한데 먼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유형이 달라지죠.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먼저 계층의 이동 가능성에 따른 유형. 폐쇄적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 방금 말한 거네요, 그죠?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폐쇄적 계층 구조는 계층 간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는 걸 말하고요. 개방적은 반대로 이동이 활발한, 이동 가능성이 있는 계층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특징으로 폐쇄적 계층 구조는 전 근대 사회에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는 신분 사회. 신분은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처럼 폐쇄적인 형태라면 개방적 구조는 근대 이후 사회에서 확산. 즉 신분 제도가 폐쇄된 근대 이후의 민주 사회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특징 폐쇄적 계층 구조의 두 번째, 성취지위보단 귀속지위가 중요하다. 귀속지위는 선천적인 지위를 말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지위인데 대표적인 게 신분이나 뭐 성별 이런 것들. 즉 신분 사회 신분이 중요했잖아, 그죠? 그걸 생각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개방적 계층 구조의 특징으로는 반대로 귀속지위보단 성취지위가 중요하다. 개인의 노력, 성취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지위, 후천적이고요. 대표적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입학을 하거나 입사를 하는 경우엔 개인적인 후천적인 노력으로 그 지위를 얻어낸 거죠. 그 학교 학생이라든지 그 회사의 회사원이라는 지위를 얻어낸 거니까 이러한 개방적 계층 구조에는 성취지위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특징, 서로 다른 계층 간 교류가 엄격히 제한되고요. 반대론 계층 간 교류가 제한이 없다. 또 같은 계층 간의 이동은 통제가 없다. 또 개방적 계층 구조는 같은 계층 간 이동은 자유로움. 이건 공통점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형태를 봅시다. 상중하라는 똑같은 크기의 계층이 3단으로 있습니다. 이 폐쇄적 계층 구조는 위아래의 계층 간에는 이동이 없죠. 그 중이라는 칸 안에서만 동일한 같은 계층 안의 이동은 통제가 없으니까 같은 계층 안에서는 이동이 되지만 위아래로는 이동이 없는 반면에 개방적 계층 구조는 위아래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 같은 계층 안에서도 이동을 하죠.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개방적 계층 구조다. 또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개방적 계층 구조를 가진 사회가 사회 발전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내용까지 봤고요. 그 다음 마무리 빨리 합시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사회 계층 구조를 나누는 기준 두 번째, 계층 구성 비율에 따른 유형이에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있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형태를 보면은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의미, 하층의 비율이 가장 많고 상층의 비율이 가장 적은 계층 구조를 말하고요. 보면은 하중상, 하가 제일 많고 상이 제일 적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층의 비율이 상하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계층 구조. 중이 가장 많죠. 그리고 하중이 적으니까 다이아몬드형이고요. 특징으로는 봉건적 신분제도나 현대 저개발 국가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다. 죄송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이아몬드형은 근대 이후의 산업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하나씩 봅시다. 이 다이아몬드형 중층이 왜 많이 나타나냐면 산업화 이후, 즉 산업화 이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직업의 분화가 나타나죠. 직업의 분화가 나타나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평민이 증가하는 거야. 평민 계층, 쉽게 말해서 중산층, 중층이죠.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중층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직업 분화, 복지제도 확충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에 반해서 피라미드형은 소수의 상층이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하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회 구조의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층은 불만이 많을 수 있겠죠. 그죠? 불만이 많을 수 있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에 비해서 다이아몬드형은 변화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중층의 특성으로 인해서 피라미드형에 비해서 사회 안정 및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중층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 피라미드형의 다른 이름으로는 부분 불평등형이라고 하고요. 다이아몬드형의 다른 이름으로는 부분 평등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반대로 완전 불평등형이 있을 수 있고 완전 평등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생겼을까? 완전 불평등한 계층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불평등하니까 사람들의 계층이 하나 다 위치가 다르겠죠. 즉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직적인 형태, 이렇게 사람들을 줄 세워 놓은 형태가 완전 불평등이겠죠. 하나도 같은 계층이 없이 모두 다 레벨이 다른 거야. 이게 완전 불평등형. 현실 사회에선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완전 평등형은 말 그대로 모든 계층이 한 계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한 계층이에요. 평등한 거죠. 즉 형태적으로 봤을 땐 수평 형태, 이런 일자 수평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 역시나 현실 사회에서는 나타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피라미드형은 불평등, 하층이 많고 상층이 적은 이런 불평등한 형태지만 좀 부분적인 불평등이기 때문에 부분 불평등이라면, 이 부분 불평등에 비해선 중층이 많으니까 다소 평등하죠. 하지만 완전 평등이 아니죠. 그래서 부분 불평등. 그래서 이 형태를 그냥 이해하면 돼요. 수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니까 이 다이아몬드에 비해선 수직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피라미드 부분 불평등. 다이아몬드는 이 피라미드에 비해선 이 가로로 수평적으로 늘어난 형태니까 평등에 가까워지려고 한 거구나. 부분 불평등.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그러면 피라미드형 구조는 이 폐쇄적 구조와 맞물리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제도가 여기서 겹치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피라미드형 구조는 무조건 폐쇄적이네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곤란하다. 왜냐? 피라미드형 구조는 계층 구성 비율에 따른 구분 기준이고요.
폐쇄적 계층 구조는 계층의 이동 가능성에 따른 구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구분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고요. 또 두 번째, 피라미드형이지만 폐쇄적이지 않은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폐쇄적이지 않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대 저개발 국가예요. 현대 저개발 국가. 쉽게 말해서 좀 개발이 좀 안 된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는 어떤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혹은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의 형태를 보면 대다수의 좀 잘 못 살고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돈이 많고 사회적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회가 폐쇄적이라고 말할 순 없지. 그 하층의 사람들도 뭐 우연한 기회라든지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왜? 신분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 사회가 현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의 기회가 있다. 상승의 기회가 있다면은 폐쇄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형이 반드시 폐쇄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곤란하다. 폐쇄적인 피라미드형도 있고 폐쇄적이지 않은 피라미드형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또 폐쇄적과 피라미드형을 엮는 것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뿅.